문제를 위한 자료 수집 중요하잖아. 내가 주장하는 말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봅시다. 연구를 진행할 때 측정 도구를 어떻게 작성하고 적용할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중요한 요소죠. 자, 연구 초기부터 연구자가 정확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료가 엉터리면요, 결과도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측정 도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지? 자료. 자,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한 자료 수집할 첫 번째, 측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측정을 통해서. 자,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기존에 통계청, 코시스나 이런데 통계 데이터가 없어. 해양수산부나 어딜 가더라도 데이터가 없어. 그러한 데이터가. 근데 그러한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주장을 하는데 좀 더 쉽단 말이에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사를 하면 됩니다. 직접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요, 직접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1차 자료라고 해요. 자, 1차 자료까지 굳이 갈 필요 없죠. 만약에 2차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1차 자료를 할 필요 없다. 근데 2차 자료가 대부분 좀 시원찮은 것들이 많으면 1차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자료. 요새는 통계가 하도 발달돼 가지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떤 문제의식이 많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새로운 게 있다면 1차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2차 자료. 2차 자료는 뭐냐? 1차 데이터를 타인이나 기관, 기타 기관이 정리해 놓은 것. 1차 데이터를 타인이나 기타 기관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통계청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 새로운 행동들이나 이런 관행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 조사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말이죠. 원래 기존에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위중증률, 여러 가지 사망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죠? 시간 단위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죠. 1차 데이터를 먼저 조사하고 나서 하나의 뭡니까?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대표로 보면 이미 책으로 나온다거나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들이 많잖아. 통계청 코시스라든지 유관기관 자료들, 그지? 정부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만드는 통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측정을 통한 자료 수집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측정을 통한 자료 수집은 1차 자료나 2차 자료인 것들이 있고, 자, 그 첫 번째로 관찰법. 가장 원시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눈 오감으로 보는 거. 응답자의 행동이나 반응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장 연구라고 합니다. 장점은 뭐냐? 특정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관찰자가 직접 답을 정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고, 특히 동물의 행동을 조사하거나 실험 결과를 측정한 경우, 그죠? 그럴 때 상당히 좋죠. 단점은 뭡니까? 비용이나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본수가 제한적이죠.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가 신이 아니잖아, 그지? 객관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관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는 뭡니까?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잘 파는지 그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발을 정자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표시하게 눈으로 보고 어떻게 제일 잘 팔았냐 그러면 이게 제일 잘 팔립니다 해가지고 관찰을 통해서 하지만 그게 관찰법입니다. 그죠? 관찰법입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바코드로 다 찍히잖아. 그지? 그런 방법 잘 안 쓴다. 자, 그래서 관찰법의 종류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관찰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관찰자의 기록적 유무 여부, 그 다음 관찰자의 관찰의 공개 여부, 실험의 인위성 여부, 상황의 실제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각각 또 두 가지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관찰 개입 여부에 따라 체계적 관찰이냐 비체계적 관찰이냐 봅시다. 한쪽으로 보면 되겠죠. 비체계적 관찰은 어떤 겁니까? 관찰자가 상황에 참여하는 겁니다. 관찰 상황에 참여하는 거. 비체계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체계적 관찰은 어떻습니까? 관찰자가 상황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한 개입하는 거. 만약에 관찰자가 개입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죠. 자료가 오염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사자 관찰하는데
자다가 막 먹이를 먹으려 그래. 근데 관찰자가 들어가서 막 총을 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뭡니까? 체계적 관찰이 되지 않는다. 비체계적 관찰이 뭡니까? 좀 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관찰자의 기록적 의무에 따라서 구조적 관찰과 비구조적 관찰입니다. 그럼 비구조적 관찰은 어떤 거냐? 행동을 관찰하며 특정 양식 없이 기록하는 거. 이거는 구분되지, 그죠? 당연히 구조적이니까 좀 더 논리적이겠지, 그지? 양식이나 기록지에 기록하는 거를 구조적 관찰. 그 다음에, 자, 관찰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비공개적 관찰은 뭐 이해되죠, 그지? 관찰 대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관찰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실험의 인위성 여부에서, 자, 자연적 관찰은 알겠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고, 인위적 관찰은 어떤 겁니까? 관찰 대상에게 인위적으로 실험 상황을 제공하고 관찰하는 거. 그리고 스펀지뱀 같은 거 있잖아. 스펀지, 그지? 옛날에 많이 했죠. 텔레비에서. 그런 것들이고요. 돈이 좀 많이 들겠네, 그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상황의 실제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는데, 직접 관찰은 실제 상황을 보면서 관찰하는 거고, 간접 관찰은 글이나 그림 등의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관찰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도 간접 관찰이지. 간접 관찰. 예, 간접 관찰이다. 관찰이 아니고 간접 관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 말고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서베이법이죠. 설문조사, 그지? 설문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그지? 전수조사하고 표본을 선정해서 진행되는 표본조사. 그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봅시다. 장점 어떻습니까? 연구자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용이하다. 그죠?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죠. 질문지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단점. 응답률이 낮은 경우가 발생되죠.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모른다거나, 그죠?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그지? 자기 바빠서, 그지? 또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런 경우 응답률이 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응답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연구 목적에 적합한 설문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 설문지 그래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불성실한 응답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복잡한 질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서베이법의 종류 및 장단점, 간혹 사회조사 분수사에서 이러한 앞에서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갖다 많이 물어봅니다. 그지? 자, 됐고요. 서베이법의 종류 및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이 설문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대인 면접법이 있고요. 대인 면접법. 사람들하고 면접하는,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 인터뷰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 선거철만 되면.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응답자를 만나. 자, 대인 면접은 알겠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질문을 읽고 응답자 답변을 도와줍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지? 문제가 좀 어렵겠다 싶은 거는 도와주고요. 정확도가 높죠. 그 다음에 복잡한 질문이 가능하죠. 옆에 사람, 뭡니까? 설문자가 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 가능하고, 복잡한 질문 해설이 가능하죠. 그지? 그 다음에 단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죠? 설문조사원이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면접원의 통제가 어렵죠. 면접원이 똑똑해야 돼. 면접원이 만약에 귀찮아서 막 자기가 아무 때나 그냥 해석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면 면접원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역시 면접원의 고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지? 대용량 표본 설정이 쉽지가 않죠. 당연하죠. 직접 가서 사람들을 갖다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어떤 표본을 갖다가 구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 좀 많이 하는 거죠. 표본의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이죠.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 상당히 귀찮죠. 요새처럼 보이스피싱 많잖아. 그지? 믿을 수가 없어.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요. 면접은 통제가 쉽죠. 옆에서 사무실 앉아가지고 면접원들하고 텔레마케팅 하면 되니까 표본 접촉 범위가 넓죠. 전화기 하나면 어디든 전화 걸 수 있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죠. 바로 집계가 가능하다. 자, 단점은 다양한 자료 사용이 어렵습니다. 전화상으로, 그지?
한계가 있죠. 설명하기가. 그다음 면접원에게 오히려 당연히 발생. 이 면접원은 가장 문제입니다. 그지? 엉뚱하게 질문해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죠. 복잡한 질문을 하지 못하죠. 전화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우편조사법. 우편조사법.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이 팩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접촉 범위가 넓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그지? 뿌리기만 하면 되고, 익명 보장이 가능하죠. 자기 이름을 갖다가 밝히지 않아도 되고, 면접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우편으로 주기 때문에 우편에 잘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버리죠. 그지? 웬 휴지야 하면서 버리죠. 예. 웬 쓰레기야 하면서 버리죠. 응답들이 낮고. 어떻게, 그죠? 특히나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왜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어떻게 보냈지 해가지고, 그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응답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질문의 응답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맛대로, 그지? 에휴, 귀찮다 하면서, 그지? 아무 때나 찍찍찍찍 끄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요새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전자 인터뷰죠.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 인터넷 설문하는 거죠. 비용이 역시 저렴하고, 표본에 대한 접촉 범위가 상당히 넓죠. 익명 보장이 가능하고, 면접은 오류가 적습니다. 대부분 요새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보통 보면 사람들한테 뭡니까? 응답률 높이기 위해서 뭐 돈을 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자료의 수집, 분석 자동화할 수 있죠. 컴퓨터로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지? 단점 역시도 뭡니까? 응답률이 낮고요. 보이스 피싱의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작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겪어봤죠, 그죠? 뭐 모기관에서 우리 응답입니다 해주시면 뭐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뭐 해주는 것도 없죠. 인쇄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이런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베이법의 여러 가지 종류와 장단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우리가 서베이법의 종류 및 장단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